상인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내일 이제 금통위가 열립니다. 동결 전망이 우세한데요. 향후 한국과 미국 간의 이 통화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일단 금통위 이번에는 동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연준이 9월 금리 인하 단행 시 그 다음번에 금통위에선 또 인하를 할 확률이 높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와 연준 모두 금리 인하 국면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속도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이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국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8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일부 후퇴를 하면서 동결 전망이 압도적으로 좀 높은 상황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분기 7월과 8월은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존의 2.5%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난 4분기부터 매 분기마다 1회 또는 2회의 금리 인하를 해왔었는데 그 분기에서 이제 한 개 분기인 3분기에는 금리 동결 그리고 4분기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존속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연준의 스탠스가 더 중요했었는데요. 지난주에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의 경계심은 한층 누그러뜨리고 고용 지표에 대해서 이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관측을 하면서 향후 정책 기조의 변경 가능성을 검토한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80에서 90%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이유인 10월 또는 11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 이유인 12월에 추가적인 연준의 금리 인하가 된다라면은 한층 연준과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비교적 잘 유지가 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번 금리 동결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동안에 누적되었던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를 후퇴하고 최근에 있었던 1차, 2차 추경에 대한 재정정책 효과를 좀 보는 측면에서 방점을 찍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연준의 스탠스는 이제 확인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난 7월 달 금통위에서 상당히 강조했었던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대한 그런 흐름들을 그동안에 정부의 규제책 그리고 가계부채에 대한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효과를 좀 더 지켜보는 국면들이 8월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있을 금통위에 대한 전망 해주셨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 개입 강화 움직임이 굉장히 적극적이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인텔의 지분을 10% 인수한 것, 뭐 내지는 110년 만에 역사상 처음으로 연준에 이사를 해임한 것, 내지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가 60달러 이하로 갈 것입니다 하면서 WTI도 2% 빠졌거든요. 지금 이 같은 움직임, 9월 FOMC를 대비해서 움직임일까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걸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행보를 취할까요? 네, 처음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런 발언들이 참 낯설었는데요.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히 어떤 정부가 일반 기업의 지분을 가져올 수 있느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는데요. 이번에 인텔 지분을 신규 보통주 4억 3천만 주 이상을 주당 20달러 이상으로 매입을 해서 보조금 89억 달러에 대한 부분들을 지분 9.9%로 전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 과정에서 엔비디아나 애플 등 주요 고객사와 협력할 수 있도록 미 행정부가 조력한다. 좀 도와준다라는 내용까지 포함되고 있는데 사실 인텔의 경쟁력이 상당히 과거와는 다르게 후퇴했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과의 이런 납품,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기술 첨단 공정에 대한 기술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만 이러한 조항들이 들어간다라는 자체가 미국 정부가 주요 기업들, 즉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과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기술 경쟁력 강화에까지 상당히 초미의 관심으로 두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느냐? 결국에는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미국의 세계에서의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이
뒤쫓아오는 부분들을 상당히 억제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이 과거에는 간접적으로 나타났다라면은 지금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이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 지분 인수 전환되는 소식에 이어서 방산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되었었는데요. 지금 로키드 마틴에 대한 지분 매입 검토로 지금 뉴스가 한층 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로키드 마틴이 대부분의 매출을 미국 내에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분 인수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행보들은 당분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중국에 있어서 G2로서의 부상을 그동안 하면서 미국의 지위를 위협했던 부분들을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 껄끄러워하고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한층 후퇴하는 흐름들이 가시적으로 보이기 전까지는 미국의 이런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가뿐만 아니라 최근 7월부터죠. 파월 연준 의장이 워낙에 금리에 대해서 물가 측면에서의 경계심을 내비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하라는 발언뿐만 아니라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가 1에서 2% 레인지 사이까지 떨어져야 된다라고 적정 레벨까지 제시하는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비단 어제 있었던 유가 발언뿐만 아니라 이런 연준에 대한 지침, 가이던스까지 제시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리사 쿡 연준 이사에 대한 해임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분들, 부적절성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갔지만 리사 쿡 연준 이사는 본인의 법무 대리인을 선정을 하면서 미 행정부와 대립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트럼프 쪽에서의 모습들은 친트럼프 체제를 연준 내에 구축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데 이미 후보군 4명을 지명을 했고 거기에서 2명의 캐빈이 참 마음에 든다 이런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힘 빼기가 이런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과 함께 더 노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FOMC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주에 발언했었던 거에 근거해서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지만 아마도 백악관과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서야 연준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그들의 입장을 잘 반영한다라는 그런 자화자찬의 성격의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동상이몽을 꿈꿀 수 있는 환경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 측은 그들의 갈 길을 갈 것이고 연준의 입장에 있어서는 계속 그들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신중한 스탠스가 좀 더 금리 인하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가 가장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또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미국 국채 장기물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거죠. 네. 장단기 스프레드가 2021년 이후 최대로 확대된 상황인데 금리 인하 확률은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10년물 국채 금리 보면 4.2%대 레벨에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30년물은 더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무엇 때문이고 또 향후 지금 팀장님이 보시기에 채권 시장을 비롯해서 위험 자산이라든지 안전 자산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제 출연자분은 향후 비트코인과 금이 같이 우상향을 그릴 거라고 이제 네. 유진투자증권 허재원 상무님은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채권 투자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 가장 큰 근거가 금리 인하가 하게 되면은 장기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자본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 로직으로 많이 접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그렇게 투자를 하신 분들에 있어서 큰 차익을 실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오히려 손실을 보는 케이스들도 빈번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 금리는 먼저 선반영을 하고자 하게 되기 때문에 단기채이든 장기채이든 금리 레벨이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자본 차익 실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듀레이션이 긴 중기채, 장기채, 초장기채에 대한 포지션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개인
기관들의 투자 수요가 장기채로 쏠리게 되면서 단기채보다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을 때 금리 레벨이 더 내려가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금리 인하가 단행되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투자 전략이 맞았다. 라고 보통은 진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금리와 수익률 곡선에서 과거 패턴과 다른 점을 좀 찾아볼 수가 있다라면은 보통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되게 그 일정한 패턴과 속도를 기반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금리 인하 국면에 있어서는 지난해 9월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었지만 올 1월부터는 지금 약 8개월간, 그러니까 9월 FOMC까지 9개월간 금리 동결이 확실시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다가 만 상황이 되었고, 그런데 금리 내림 폭을 보게 되면은 금리 인하 초반부에서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국면을 초입에 두었을 때에는 이러한 전략이 맞아 떨어질 수 있는데, 금리 인하 중반부에 접어들 때에는 다소 다른 과정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좀 커진 상황에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물가가 올라온 측면들을 본다라면은 과거 10년과 20년 패턴이 아니라 50년의 주기를 살펴봐야 될 정도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또한 재정 정책과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한 양적 완화가 오랜 기간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통화 및 재정 정책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야 되고, 이번 국면에 있어서는 관세와 같은 통상 정책,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에 대한 민감도까지 커진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가는 장기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초장기채에 대한 불안감이 이렇게 고조되고 있는 것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OBBB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대규모 감세 정책에 의해서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반발을 한 것처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번 국면에 있어서 관세 수입이 상당하기 때문에 올해만 1조 달러가 들어올 수도 있고 향후 10년간 4조 달러를 더 벌 수 있다. 기존의 전망보다 1조 달러를 더 늘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CBO나 관련된 기관에 있어서는 최소 연간 2조 달러 이상씩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되면서 부채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장기채, 초장기채의 불안감이 높아진 국가들을 꼽자면 연초에 독일, 그리고 최근에 일본, 그리고 한 2, 3개월 전에 영국, 이러한 초장기채 금리가 급등하는 국가들의 특징을 꼽자라면은 재정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내재되어 있는 국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채와 초장기채에 대한 부분들은 금리 레벨이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금리 인하를 할 때 단기채가 내려가는 만큼 안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오히려 재정 정책이나 물가에 대한 이슈가 벌어졌을 때 이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약세 국면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과거와는 좀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과 위험자산 모두 우상향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러한 과거와는 다른 패턴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패턴대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스탠스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